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소개를 맡은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이호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유통관리사 1급 시험과 2급 시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요. 자격시험에 대한 소개, 즉 1급 시험과 2급 시험 자격에 대한 소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출제 기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각의 예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유통관리사 그 1급의 일단 그 시험 과목과 문항수를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은 총 5과목을 시험을 치릅니다.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그리고 유통정보. 각 시험 과목별로 문항수는 20문항씩이고요. 총 100문항을 100분 동안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급은 응시 자격이 있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통 분야에 7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분, 혹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한해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 시험은 1년에 한 번만 시험을 치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이미 6월 달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산점 자격에 대해서는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사업단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기준인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통관리사 1급 출제 기준입니다.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은요, 이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유통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시험 과목 중에. 이 과목에서는요.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그리고 경영분석, 유통법규라고 하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에는 조직관리, 인사관리는 인사관리, 경영분석은 경영분석. 하지만 유통법규에 보면은요. 유통 관련 법규, 노사 관련 법규, 공정거래 관한 법규라고 하는 것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기준을 한번 보시고 내가 이 기준에 맞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목은 물류경영인데요. 물류경영은 물류관리, 물류기능, 그리고 소매물류 이렇게 3가지 대분류로 이루어지고요. 상권분석은요. 소매입지, 입지선택, 상권조사, 입지 및 점포 조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번째 과목인 유통마케팅은요. 소매마켓 전략, 점포관리, 판매 촉진 전략, 머천다이징 이렇게 4가지 대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통정보는요. 유통정보의 이해, 유통정보 시스템, 물류정보 시스템,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라고 하는 4가지 대분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대분류별 중분류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실제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통경영의 조직관리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리 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아리 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셉 루프트라고 하는 교수와 그리고 해리 잉햄이라고 하는 2명의 교수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조아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고요. 본인들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론은요. 타인과 얼마나 소통 공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론으로서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갈등이 생긴다든지 분쟁이 생긴다든지 혹은 개인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다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가지고 4가지 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거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열린 창에 해당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나만 인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4가지 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열린 창이라고 하는 것,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 조아리 창 이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론 문제들은 이 이론이 설명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아리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참여자들이 상호 공개 영역, 아까 앞부분에서 열린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이 공개 영역을 늘릴 때 허식과 방어적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통 경영에서 유통 법규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면은요, 이 유통 법규와 관련돼서도 1급과 2급 시험에서 이 유통 법규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유통과 관련된 법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 기본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가 소위 가맹사업법이라고 얘기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유통 관련 법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들은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그 영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자, 정답은요, 바로 1번입니다. 이 가맹사업법에 보면은요, 바로 가맹사업법 5조지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면 가맹본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가 다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1번 보기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과목에서 물류경영 과목인데요. 물류경영의 물류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중요성. 저도 요즘에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물류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상품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는 것이 물류입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 바로 물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물류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물류가 중요해지고 있냐? 바로 생산비를 우리가 절감하는 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의 암흑대륙, 비용 절감을 위한 최후의 미개척 분야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 코스트 세이빙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최근 들어서 이 물류와 관련된 고객의 요구들이 향상되고 있고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로켓 배송이나 혹은 새벽 배송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택배함, 무인 택배함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편의점에 있는 택배함에도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물류 측면에서 우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보를 포함한 물류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리테일 테크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테일 테크의 상당 부분이 바로 물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류 관리의 물류 일반 분야에서 문제가 하나 출제된다면 바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유통에서 물류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재고 관리와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적 유통이 아니라 물적 유통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을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나눈다면요.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매매 자체를 의미하며 소유권의 이전, 즉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체, 혹은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 소매업체에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이 바로 유통입니다. 상적 유통이고요. 그리고 저 재고 관리라든지 수송 같은 경우는 상적 유통이 아닌 물적 유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바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과목 상권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의 입지 선택인데요. 입지 영향인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지 영향인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지 선택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이 입지 매력도 평가 원칙 5가지랑 넬슨의 8가지 입지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래쪽에 보면 넬슨의 8가지 입지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입지를 평가할 때는 아래에 있는 8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권의 잠재력이고요.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는 중간 저지성, 다섯 번째는 누적 흡입력, 여섯 번째는 양립성, 일곱 번째는 경쟁 회피성,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서 이 누적 흡입력이라고 하는 것과 양립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를 보면은요, 사실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누적 흡입력, 영업 형태가 비슷한 업종이 집중되어 있어 상권 내 고객 흡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누적 흡입력입니다. 양립성은요, 상호 보완적인 점포가 밀집하여 흡입력을 높일 가능성을 바로 양립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만약에 가구점 옆에 가구점이 있고 또 가구점이 있어서 가구 단지라고 하는 걸 조성한다면 이런 입지는 바로 누적 흡입력이 좋은 입지입니다. 하지만 병원 옆에 병원을 보완할 수 있는 약국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입지는 바로 양립성이 좋은 입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넬슨의 8가지 입지 평가 방법 이외에도 입지 매력도 평가 원칙 5가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지 매력도 평가 원칙 5가지를 보면은요, 고객 차단 원칙, 그리고 동반 유인 원칙, 그리고 세 번째 보충 가능성 원칙, 네 번째 점포 밀집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 접근 가능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반 유인 원칙과 점포 밀집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사한 소매업이 밀집해 있으면 고객 흡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동반 유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점포 밀집 원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유사한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매출액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한자어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점포 밀집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상권 분석에서 입지 선택, 입지 영향인자에서 예시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내용은 입지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글상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사하거나 보충적인 점포가 지나치게 많으면 고객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점포 밀집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유통 마케팅입니다. 유통 마케팅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소매 마켓 전략에서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은 상당히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옴니채널 전략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채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 등 기업이 부여한 모든 채널을 융합해서 활용하는 전략으로 고객을 중심으로 하여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여 채널 간 경쟁이 아닌 통합하는 전략이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어요? 과거에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즉, 가격대도 다르고요.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다 다르고요. 이 경쟁하는 체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쟁이 아닌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고객 체험 혹은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채널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달랐다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동일해집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더라도 내가 온라인 매장에서 찾겠다라면 온라인 매장에 가서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자, 쇼루밍과 웹루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과거에는 내가 오프라인 점포에서 물건을 정보 탐색을 했다면 주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온라인에서 정보 탐색을 했다면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정보 탐색 채널과 구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상이해지고 있습니다. 쇼루밍은요. 바로 오프라인 점포에서 정보 탐색을 하되 물건 구매를 온라인에서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웹루밍 혹은 리버스 쇼루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반대로 온라인에서 정보 탐색을 하고요.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웹루밍 혹은 리버스 쇼루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장 전략에서 예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5가지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5번이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5번 보기에서는 쇼루밍과 웹루밍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즉 쇼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원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에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쇼루밍이라고 하는데 설명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5번째 유통정보인데요. 유통정보의 물류정보 시스템의 SCM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급사슬 관리, SCM이 아니라요. ESCM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이 ESCM이라고 하는 말은요. IT 기술을 발전으로 공급사슬을 디지털에서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3가지가 대표적인 기술들이 있는데요. CAO라고 해서 자동 발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2번째로 CR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품 보충이라고 한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로스도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수험생들 분들 중에서 이 CAO와 CRP를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CAO는요. 재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AO입니다. 그렇다면 CRP는 뭐냐? CRP는요. 재고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매 데이터, 과거의 판매 데이터 혹은 앞으로 판매 예측과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합산해가지고 적기에 소매점의 재고를 보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째로 크로스도킹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크로스도킹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소매점포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바로 크로스도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글상자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가로 안의 내용은 바로 크로스도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유통관리사 1급 시험의 출제 기준과 예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은 유통관리사 2급 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과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은요. 4가지 시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통, 물류 일반관리, 상권 분석, 유통 마케팅, 그리고 유통정보 이렇게 4과목이고요. 문항수는 90문항에 총 제한 시간은 100분입니다. 제가 아까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은 연 3회인데 올해는 2번은 끝났고 11월 달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산점 자격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통관리사 2급 출제 기준인데요. 유통관리사 2급 출제 기준 역시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물류 일반관리의 유통의 이해, 유통산업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바로 이 소매업 변천 과정 설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소매업 변천 과정 설명 이론에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각각의 이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론의 한계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매상 수레바퀴 이론, 소매점 아코디언 이론, 변증법적 과정, 소매상 적응행동 이론, 소매 수명주기 이론, 혹은 또 빅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혼란스러워하는 게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제품 수명주기 이론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소매업 변천 과정에 대한 가설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소매 수레바퀴 가설. 처음에는 혁신적인 형태에서 출발해서 성장하다가 새로운 개념을 가진 신업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진다. 그렇죠? 이게 바로 수레바퀴 가설입니다. 자, 두 번째, 유통 경로 및 구조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통 경로 커버리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 유통 혹은 전속적 유통, 선택적 유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집중적 유통은 누구나 우리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최대한 넓은 범위의 유통 업체들한테 제조업체 관점에서요. 물건을 나눠주고 그래서 판매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것을 바로 집중형 유통 경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식품, 일용품, 편의품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전속적 유통 경로는요. 그 반대되는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딱 갖춘 도매상과 소매상에게만 취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선택적 유통 경로인데요. 선택적 유통 경로는 집중적 유통 경로와 전속적 유통 경로의 중간 과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중적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인데요. 집중적 유통 경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집중적 유통 경로는 최대한 경로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식료품, 담배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권 분석의 유통 상권 조사인데요. 상권 조사와 관련된 문제들도 꽤 많은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권 설정 및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상권 분석 모형에 보면은요. 저술적 모형, 규범적 모형, 그리고 확률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저술적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 규범적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확률적 모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론들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는 도심상권, 부도심상권, 지구상권, 주거지 근린상권 등으로 계층화된 상권 구조를 가지며 이들 상권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 상품들을 주로 판매한다는 도시 상권 구조의 계층화를 설명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바로 크라이슬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아마 유통관리사 상권 분석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다면 이 크라이슬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도 아마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상권은 원형이 아니라 육각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상권 분석의 두 번째, 도소매 입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소매 입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 입지는 조금 다른데요. 도매업은요,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경로 구성원들, 즉 또 다른 도매상이라든지 혹은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체를 도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외곽에 값싼 임대료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예시 문제를 살펴봅니다. 도매상의 입지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바로 아마 아셨을 겁니다. 바로 5번이죠. 도매상은 보통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한다. 도매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소매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통 마케팅의 유통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마케팅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그리고 사회 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글상자와의 사례와 관련된 기업의 마케팅 관리 철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요. 바로 코카콜라는 비만과의 전쟁에 적극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모든 자사 제품에 칼로리 정보를 표시하고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회 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목 유통정보의 주요 유통정보 기술의 이 포스 데이터의 분류 및 활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들어 이 RFID라고 하는 시스템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RFID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이고요. 태그 안에 물체의 아이디를 담고 안테나와 리더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액티브형과 패시브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두 개 다 전원 공급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RFID 시스템 특징인데요. 예시 문제를 살펴보면 RFID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제가 수동형이나 혹은 능동형이나 다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통관리사 1급 시험과 2급 시험에 대한 출제 범위라든지 혹은 예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 급수별로 출제 범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확인은 바로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그렇죠? 용어를 물어본 문제는 내용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론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유통관리사 1급 시험과 2급 시험 출제 경향과 그리고 예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